안녕하십니까. 노란노트의 벼락치기 작가 동해입니다. 공부든 영어든 벼락치기가 제맛이죠. 오늘 오랜만에 시나리오 강의를 올립니다. 이래저래 요즘 이사 준비한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글 쓰는 것과 유튜브 올리는 것에 대해 게으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 중입니다. 참고로 유튜브 너무 어려워. 뭐 그래도 한번 시작했으니 끝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라도 잘라야지. 요즘 아는 후배들 중에 이런 걸 많이 묻더라고요. 대체 제작사들이 선호하는 장르나 소재가 뭔가요? 라고요. 딱 잘라 말해서 사실 제작사가 특정 장르나 소재를 선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재밌으면 뭐 그만이겠죠. 물론 제작사들이 기획하고 있는 방향에 있어 거기에 따른 장르와 소재 선택은 있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선호하는 게 있지 않겠냐. 뭐 굳이 따지자면 약간 실화로 바탕을 둔 것을 좀 더 선호한다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끌만한 카피라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해야 하나? 뭐 그런 거 있잖아. 영화 실미도에서 보면은 684 북파부대 32년 숨겨온 비밀을 밝힌다, 뭐 이런 것처럼, 아니면 영화 곡성같이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카피라이터에 도움이 되겠죠. 아무튼 재미가 우선입니다. 차치하고 오늘 꿀단지 시나리오 강의 그 4번째 시간, 이야기를 상승시키는 도구 요소들입니다. 시나리오는 이야기를 반드시 상승시켜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플롯 전개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 플롯에 이용될 도구 또는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이 도구 요소들 속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네요. 이야기는 그냥 상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구들이 필요하죠. 이야기 전개는 3장 플롯으로 이루어져 있고 도발, 갈등, 위기, 절정, 결말로 진행이 되겠죠. 이를 돕기 위한 도구들을 적절히 배치를 해야겠죠. 그럼 이 도구들 중에는 무엇이 있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상승시키는 도구에는 장르적인 것이 있고, 소재적인 것이 있고, 소도구적인 것이 있고, 기술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상승시키는 도구에는 장르적인 것이 있고, 소재적인 것이 있고, 소도구적인 것이 있겠고, 기술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장르적인 도구로서 활용되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장르가 로맨스이면 사랑이라는 도구로 이야기를 상승시키겠죠. 스릴러라고 하면 범죄로 이야기를 상승시키겠고요. 코미디라고 하면 웃긴 상황으로 이야기를 상승시킬 수 있겠네요.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핵심 장르에서 다른 장르를 소도구로 활용해 이야기를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로맨스의 코미디와 스릴러가 도구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요즘 플롯 중심의 상업 영화에는 장르에 상관없이 코믹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상승시키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르적 도구는 서스펜스와 스릴러와 미스터리입니다. 서스펜스와 스릴러와 미스터리는 단순히 장르적인 것만이 아니라고 예전 시나리오 강의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서스펜스와 스릴러와 미스터리는 장르에 상관없이 극의 기술적인 장치로 많이 활용이 돼요. 영화 수상한 그녀에서 보면 장르는 드라마이지만 거기엔 서스펜스와 스릴러와 미스터리라는 도구를 활용해 이야기를 상승시키죠. 로맨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처럼 사랑의 위기를 주기 위해 여러 장르적 도구를 활용합니다. 자, 이야기를 상승시키는 도구 그 두 번째, 소재적인 것들을 활용하는 도구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좀 단순화시키면 돈, 섹스, 권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좀 단순화시킨다면 돈, 섹스, 권력이겠죠. 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욕망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 할리우드 상업 영화들 중에는 돈, 섹스, 권력을 활용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릴러 영화 LA 컨피덴셜이 대표적인 예이겠네요. 정치 드라마나 범죄 스릴러에서 돈, 섹스, 권력을 도구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물론 돈, 섹스, 권력이 이야기에 꼭 필요한 도구는 아닙니다. 영화 캐스터웨이, 돈, 섹스, 권력이 없지만 이야기를 전개를 시키잖아. 이처럼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도구는 아니지만 인간의 욕망을 잘 도구로 활용하면 이야기를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소재적인 도구로 활용되는 것 중에 주제도 들어갑니다. 옛날에 두 작가분이 이걸 가지고 엄청 싸우더라고요. 이야기에는 주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분과 그렇지 않다, 이야기에는 주제가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잘못 들어간 주제는 독자나 관객을 가르치는 경향 때문에 이야기를 망친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의 견해는 후자 쪽입니다. 사실 이야기,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소설에는 한 주제만으로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야기뿐입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에 주제가 있어 영화가 성공한 건 아니죠. 억지로 기계화에 대한 경고가 주제다 라고 끼워넣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닭을 잡을 것인가 치킨을 잡을 것인가. 극한 직업을 보면 주제가 있어 영화가 성공한 건 아니죠. 헐리우드 플롯 중심의 상업 영화의 대가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나 제임스 카메론 감독, 존 맥케어난 감독 등등을 보면 주제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예 주제가 없는 게 훨씬 많죠. 소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소설은 한 소설 속에 주제가 수십 개에서 수백 개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리스 신화가 주제가 있어 그 거대한 서사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었던 건 아니죠. 물론 이야기 속에 개별 주제는 존재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주제 자체가 그 이야기 전개 자체일 때는 그럴 수 있겠죠. 픽사의 스토리 아티스트 엠마 코츠가 트위터에 픽사의 스토리텔링 22가지 법칙이라는 것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작가도 아니고 감독도 아니고 스토리 아티스트라는 직업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네요. 근데 그분이 22가지 법칙 중 주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위에서 말했듯이 그분의 말과는 조금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2가지 법칙을 보면 약간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맞는 것도 있지요. 조금 법칙이 붕 뜬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할까? 글을 많이 쓰신 분들이라면 약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글은 수많은 연습을 통해 약간 본능적인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반본론이겠죠. 아무튼 저는 주제는 이야기를 상승시키는 도구로서 활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상업 영화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주제의 반복론적인 게 바로 아이러니와 딜레마 같은 거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이야기를 상승시키는 도구, 소도구입니다. 소도구를 활용해 이야기를 상승시키는 겁니다. 사실 소도구는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에 많이 이용합니다. 극한 직업의 소도구는 치킨과 피자겠죠. 유주얼 서스펙트를 보면 온통 소도구 천지이죠. 컵, 사진, 이름, 이런 것들은 반전을 드러내는 장치로 활용이 됩니다. 옛날 영화 빅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마법에 걸려 갑자기 어른이 된 이야기이죠. 거기서 보면 점치는 기계가 나오는데 그 기계를 소도구로 활용을 했습니다. 인셉션을 보면 토템 팽이가 강력한 소도구로 활용이 됩니다.
범죄 수사물에서는 소도구는 필수겠지요. 자, 네 번째, 기술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상승시키는 도구 활용입니다. 이는 위에서 얘기한 장르를 도구로 활용한 예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다음에 시나리오 강의 플롯 활용편에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꿀단지 시나리오 강의 이야기를 상승시키는 도구 요소들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강의였지만 다들 잘 이해했으리라 봅니다. 이사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아. 빨리 이사 끝내고 안정을 찾아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얘들아, 구독 좀 눌러줘.